이놈의 속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을 보려면 겉사람을 통해서 보죠. 그래서 우리가 투사 그래, 투사. 그러니까 벽면 뒤에 보이는 걸 투시 그러지, 사람의 마음을 훔쳐보는 걸 투사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어떤 그림 같은 걸 보고 이게 뭐로 보이니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설명한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훔쳐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지가 슬프면 달을 보면서도 뭐라 그래? 달 너도 슬프구나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달이 슬프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감정은 슬픈 거구나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은 달인데 달은 아무렇지 않아. 걔는 그냥 달이야. 근데 지가 기분이 좋으면 달도 웃고 있네 이런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투사,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겉과 속이 사람은 달라요. 우리 인간들은 웃고 있어.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죽어라 이씨 이럴 수도 있고요. 인상 팍 쏘고 있는데 사랑해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다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오해가 생겨요. 나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예의상 웃어줬더니 저 자식이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또 자꾸 나한테 왜 자기 좋아했냐고 이러고 막 이러고, 그쵸? 예, 조금 힘들어서 인상 썼더니 뭐 자기를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줄 알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막 엄청난 막 오해에서 서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누구는 사랑을 좀 더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돼 있을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환경에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 아까 얘기처럼 웃음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겉에 상처는 보이잖아요. 여기 까졌어. 피가 나는데 상대방이 너무 좋다고 나를 딱 잡았어. 분명히 그 사람은 내가 좋아 잡았지만 난 아픈 거야. 마찬가지로 속사람이 많은 상처를 갖고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해도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이 걸리죠. 사람을 만나는 것마다 상처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상당히 유한하다, 무한하다? 유한해요. 에너지가 항상 이 겉사람이 갖고 있는 건 에너지가 유한해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너지 충전하고. 속사람과 달리 그런 우리 연약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자꾸 감정, 그러니까 쓰지 않을 감정들, 에너지를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그 사람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자꾸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프고 힘드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더욱더 그게 악화되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은 이 속사람을 상당히 배려해야 돼. 그러면 속사람이 어쩐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바로 조사라는 걸 통해서 알아요. 뭘 한다고요? 조사, 자료. 자, 우리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걸 조사하는 걸 우리는 자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자료 또는 다른 말로는 정보. 그래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뭐예요? 조사하고 또 뭐예요? 분석하고 또 뭐예요? 평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뭘 잡아요? 컨셉이라는 걸 잡게 돼요. 뭘 잡는다? 컨셉. 자, 그러니까 컨셉은 결과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구나라고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는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되게 많죠. 설문지법이라는 대표적인 설문지법.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질문지를 만들어서 알아보는 설문지법 또는 관찰법, 관찰을 통해서 알아보는 법, 그죠? 또 그 외에 뭐 다양한 조사 기법들이 있다라고 우리 필기 시간에 배웠었죠. 그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해보는 거죠. 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자의적 해석을 해서 어떠한 상황을 디자인하거나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오해가 생긴다.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사 시험을 볼 때 이런 이제 시험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 큐넷,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 이름이 큐넷이죠. 거기 가시면 출제 종목마다 출제 의도, 그러니까 평가 기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 기사 시험이 바뀌면서 3교시 색채 계획서를 작성할 때 뭘 평가한다고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타겟 시장 환경, 타겟이 누구예요?
색이 적용되는 타겟과 시장, 소비자 시장들의 환경, 그 다음에 컬러 트렌드, 그 소비자들의 그 타겟들의 컬러 트렌드와 그 다음에 소비자 이런 사람들을 분석 등,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컨셉 설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럴 거야 라는 해석이 엄청나게 많은 그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역지사지니 남의 입장이 돼봐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말들이고, 실제로 우리 디자이너에게는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이 상당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썸 탄 지 이제 100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이 타죠. 근데 이제 A라는 여자와 B라는 여자가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여자가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는 에너지가 100%, 남자도 에너지가 100% 이런 상태에서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둘 다 회사를 다녀요. 근데 A라는 여자는 오늘 하루 지내면서 이상하게 오늘 트러블이 많았어요. 뭐 그 실장님한테 엄청 깨지고 또 일도 많아가지고 에너지를 30%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속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100%, 그리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100%, 이렇게 속사람은, 겉사람은 100%. 자, 100%의 겉사람을 갖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이 몸이나 이런 것들이 그 100%의 에너지로 되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의 겉사람은 30%밖에 안 남았어요, 에너지가. 그러면은 속사람 100%는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여전히 100%. 그러면 이 속사람이 얘한테 명령을 줘요. 육체한테, 야, 저 좋아한다, 사랑한다 신호 보내. 그럼 100%일 때는 이렇게 보내는데 30%밖에 안 되는 에너지를 100%로 내게 되면 이 생존에 도움이 안 돼요. 죽는다. 그러니까 뇌가 속사람만 안 들어요. 30% 안에서 뭐 하라 그래요? 행복한 모습을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오늘 좀 연애하려고 에너지 아껴가지고 70%가 된 거죠. 그리고 얘는 100% 유지를 하죠. 그러면 둘이 만났을 때 30%의 모습과 70%의 모습은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자애가 어떨까라고 나름대로의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빨려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거는 이제 눈치를 깠어. 그래서 오늘 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컨셉을 잡으려고 합니다. 컨셉. 그러니까 오늘 노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그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저렇게 힘들고 말이야, 저렇게 기분 나쁠 때 말이야, 나 같은 경우는 그래, 롯데월드를 데려가야 돼. 거기 가서 신나게 놀면 풀리지. 왜? 지가 그렇거든. 그래서 여자친구를 데려가서 롯데월드를 신나게 놀죠. 그러면 이 여자애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0%, 얘는 50%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좋아하는 감정은 100%지만 100%, 그리고 얘도 100%죠. 그대로 둘 다 좋아는 해요. 근데 에너지가 없죠. 근데 얘가 요 힘없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나쁜 거야. 오늘 돈도 한 3, 40만 원 썼고, 나 나름대로 나도 힘든데 열심히 막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계속 인상 쓰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여자애는 분명히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데 인상 쓰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 한마디 합니다. 야, 솔직히 오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좀 웃고 좀 그러면 좋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도 분명히 얘가 어떤 감정인지를 알고 싶어서 한 던진 말인데 순간 얘가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화가 난 거야. 야, 내가 너 보러 롯데월드 가자 그랬니? 네가 가자 그랬잖아. 난 너 때문에 간 거야. 이러는 순간 이제 대판 싸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속마음도 얘는 얘 이상한 애야 그러면서 80 아래로 떨어지고, 얘도 막 80 아래로 떨어지면서 50 이하 되면 이제 그만 만나, 우리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둘 다 좋아하는데 왜 싸우는 거죠? 돈은 돈대로 많이 썼고 또 노력은 서로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싸우는 거야. 왜 그런 거지? 오해.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잘못된 뭘 잡은 거예요? 컨셉을 잡은 거예요. 자, 일단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분석할 때 자기가 자기의 경험으로 평가하면 안 되죠. 일단 뭐 해야 된다? 뭘 해주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먼저 자료조사부터 해야 된다. 뭘부터 한다?
자료조사. 그래서 얘한테 물어봐야 되죠. 질문지법, 인터뷰.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뭔가를 자료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 들어봤더니 오늘 뭐 바빴다, 어땠다, 저쨌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자료가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자료가 쌓입니다. 그럼 이제 분석하는 거야. 아, 얘가 오늘 이렇게 힘들었구나. 야, 이랬구나. 나 같았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평가를 하죠. 야, 그렇다면 오늘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되지? 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잡았을 때의 컨셉은 뭐야? 자기의 자의적. 이럴 때는 롯데월드 이게 아니라 이렇다면 오늘은 쉬어야 되겠구나. 컨셉은 힐링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쉬고 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죠. 찾아봤더니 뭐 힐링 카페가 있는 거야. 가면 카페도 먹으면 카페에서 이렇게 쉬면서 뭐 마사지도 받으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거기를 데려가서 마사지 받고 쉬면서 여자의 그 있었던 하루에 그 실장님도 같이 욕해주고 뒷담화 쳐주고 막 호응해주고 이랬더니 여자의 에너지는 50으로 올라가게 되고 남자는 떨어졌지만 둘 다 50, 50이니까 헤어질 때 어때요? 여자가 싱글벙글 역시 내가 남자를 잘 선택했네 이러면서 이 센스쟁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떠한 컨셉을 잡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무언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색을 적용하고 써야 될 때 나의 자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봐, 예를 들어서 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어떠한 색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하면 대부분이 어둡고 한색의 막 이런 거야. 왜? 암기한 대로 하는 거죠. 뚱뚱한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날씬해 보이고 싶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단순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 그리고 그들의 어떤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은 배려하지 않는 거죠. 똑같이 얘가 그냥 이럴 땐 롯데월드랑 똑같아. 그 뚱뚱한 사람들, 고도 비만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어떠한 감정과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많이 먹어서가 일 수도 있어요.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만 뭔가 호르몬의 문제, 똑같이 먹는데도 훨씬 더 많이 찌는 병적인 문제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하는 것, 그 남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거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색을 배색해야 되는가를 해야 되는데 뚱뚱하니까 날씬해 보게 보여야 되니까 한색이 어두운 색조. 그렇게 되면요 완전 곰돼요, 곰. 이런 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어둡고 탁하고 이런 옷 입어봐요. 더 비호감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컨셉 잡아야 사람들과의 친근함. 그러니까 어떻게 밝고 발랄하고 밝은 색조. 이런 느낌을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고도 비만인 우리 이국주인가요? 김국주 씨인가? 이국주 씨. 뭐 되게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답이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 배색, 색을 쓰는 것은 이럴 때, 저럴 때, 요럴 때, 그때 달라요. 근데 단순하게 자기의 경험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주게 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을 분석해야 된다. 환경 분석. 그래서 우리가 기사 시험 볼 때 색채 계획서라는 걸 작성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색채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 안에 보면은 뭐예요? 시장을 분석하고 소비자를 분석해야 되겠죠. 색이 적용되어지는 대상이 타겟이 바로 시장이고 소비자예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원하는 걸 주는 게 바로 배색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걸 줄 때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울 때 뭘 느낀다?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배색에 있어서의 기본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자기 생각 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글을 못 쓰지 않잖아요. 한글을 다 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배색을 되게 어렵게 느껴요. 왜 그럴까요? 배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글을 못 쓰는 거죠. 그 뭘 써야 되는지가 있으면 그대로 내 생각을 글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색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 배색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쉽게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내가 너 싫어!
하면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소리도 크게 지를 것이고 뭐 표정도 어떻게 할 것이고 싫어의 감정에 맞는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웃으면서 이랬잖아요. 싫다 이럴 수 없잖아요. 장난치는 거죠. 싫을 때는 뭐예요? 화를 내면서 싫어 이렇게 해야 되듯이 그 싫어 할 때의 모든 오감이 다 싫어로 집중해야 되고 시각에서도 싫어의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 했을 때 그 느낌의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것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의 색을 사용하면 그 싫어의 느낌이 훨씬 더 싫어의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계속 제가 이 배색 강의를 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글도 쓰고 배색 연습을 하기 전에 요게 뭔지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료 수집하고 선생님 시험 볼 때도 자료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죠. 시험 볼 때는 자료를 못 찾습니다. 그러나 연습할 때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료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 즉 1차 자료라는 건 뭐냐면 직접 경험입니다. 직접 경험이라는 건 뭐야? 내가 직접 해보는 것이고 내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고 2차 자료는 남들이 조사해 놓은 걸 참고하는 게 2차 자료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이런 것들이 2차 자료가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 대부분 2차 자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카페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감성배색 연습하기라는 게 있죠. 거기에 연습할 때 이미 선배들이 다 적어 놓은 것들 그것도 하나의 자료가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런 것도 참고하고 내가 또 직접 찾아보고 하면서 자료가 많을수록 우리가 요리할 때 그 요리 재료가 많으면 그 더 많은 좋은 요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자, 배색은요, 요리하는 요리사와 되게 비슷합니다. 자, 요리사는 색재료로 뭘 가지고? 색재료를 가지고 아니, 요리사는 뭐예요? 식재료죠, 식재료. 식재료를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요리사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식재료들도 똑같은 재료지만 단맛, 짠맛, 뭐 쓴맛, 매운맛 이렇게 보통 5가지 정도의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 5가지 맛이 다양한 맛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단맛을 낼 때도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요리사들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설탕 넣는다. 이 정도잖아. 근데 요리사들은 뭐 귤을 가지고 소금을 넣어서 끓여서 뭐 소금 넣으면 더 단맛이 더 많이 나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보면은 똑같은 단맛을 내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고 또 뭐 비린 맛을 잡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쓰는 그 재료들도 되게 다양하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료에 대한 이해, 그 재료들을 어떻게 많이 쓰기 위해서는 그 재료에 대한 기본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이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좋은 요리사이기도 하는데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맛도 막 건강식도 있지만 설탕도 막 집어넣는 이유가 일단 맛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맛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배려할 줄 알아는 거. 똑같이 우리 컬러리스트도 요리예요, 요리. 단지 그 음식은 무엇이 어떤 감각이 이 미각으로 하는 거고요. 색은 뭐로 하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보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속 계속 반복할 건데 음식을 먹고 어떤 맛이 난다나 내가 빨간색을 보서 어떤 느낌이 나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미각이냐 시각의 차이야.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을 봤다는 건 빨간색이라는 걸 눈으로 먹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을 내가 눈으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미각이나 시각의 감각이 뇌로 가서 그 뇌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식재료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뭐예요?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했었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 좋은 컬러리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요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요리를 할 때 식재료가 필요하지만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색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색재료. 그러니까 색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색 가지고 요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색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색재료들이 갖고 있는, 보통 맛도 5가지 맛이 있듯이 색도 5가지 색상이 있어요. RIGBP. 걔들 안에 3속성이 있잖아요. 색상, 명도, 채도라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과 색을 가지고 요리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빨강인데도 1알부터 10알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알일 때의 빨강의 맛, 느낌과 10알일 때의 빨강의 맛, 즉 느낌이 달라 같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빨강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죠. 그걸 우리는 맛이라 그래요. 나중에 연상과 상징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1알의 사랑은 약간 어덜트한 사랑이에요. 그런 감정이 들고요. 10알이라는 건 뭐 어떤 감정이 들어요? 뭔가 애틋하고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의 사랑? 막 이런, 그죠?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똑같은 빨강인데도 1알일 때, 5알일 때, 10알일 때, 또 1알일 때, 2알일 때 이런 섬세하게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색상을 선정하고 하는 것들이 뭐 하는 건 똑같은 거야? 요리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른 감각의 어떤 컨셉, 그러니까 일단 디자인은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컬러리스트는 주 디자이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색 가지고만 어떠한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주 디자이너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리스트, 우리 영화 감독이 뭘 합니까? 감독이 다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뭐 음향 감독, 촬영 감독, 미술 감독 이 스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독은 감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컬러리스트도 그 스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캐릭터를 하나 만들더라도 혼자서 그림도 그려야 되고 성격도 입혀야 되고 색도 입혀요. 근데 이제 외국같이 좀 선진국들은 캐릭터를 만들 때 작가 따로 있고요, 컬러리스트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일러스트가 따로 있죠. 그래서 한 사람과 세 사람, 인건비는 이게 아끼지만 버는 건 얘가 더 많이 버는 거죠. 이런 식의 예전에 우리 연예인들도 다 자기가 이렇게 옷도 자기가 선정하고 메이크업도 자기가 했었거든요. 그 인건비 아끼니까 좋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도리어 연예인은 그 연예인 활동만 잘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썼을 때가 훨씬 수익이 많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그러한 직업군이 막 생기고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듯이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컬러도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긴 느끼는데 정말 내가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일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뭐 미국 마을을 만들겠대요. 건축업자가 뭐 독일 마을, 프랑스 마을처럼. 그래서 색을 좀 선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수를 계산합니다. 그럼 보통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딱 보니까 한 2천만 원 들 것 같아서 한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놀래요. 아니 무슨 색을 선정하는데 200만 원 드는 2천만 원 드냐.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색을 제가 무슨 신이야? 제가 미국의 마을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미국 가서 살아봤어요. 내 미국인 친구가 있어요. 또 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 따라 또 다를 텐데. 물론 제가 어릴 때 그 의정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군 부대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군 부대 주변에 살았어요. 그러면 미군 부대의 컬러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한 100만 원에 해줄 수 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료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미국도 가봐야 되겠고 미국 사람 만나 인터뷰도 해야 되겠고 미국의 어떤 가장 특색이 있는 지역을 또 찾아봐야 되겠고 또 막 이런 어떤 막 이런 자료 수집하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실제 그런 걸 통해 색을 투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험들이 많아야 더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될 건데 여하튼 잘 몰라요. 배색을 하는데도
그냥 글을 저 글 쓰는 거 잘 못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배려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배려. 그리고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삼속성. 식재료 대신 우리는 색재료의 색상, 명도, 채도라는 걸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라고 제안을 하는데 항상 어떤 감각이 있단 말입니다. 자, 초콜릿이 되게 맛있어. 맛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형태도 중요하잖아. 똥 모양이야, 똥 모양. 똥 모양. 되게 디테일한 똥 모양으로 된 세계 최고급 초콜릿이야. 맛은 정말 있어. 그러나 맛있다고 못 느끼잖아요. 형태도 맛과 연관된 뭐 하트 모양의 형태 있을 때 어때요? 맛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똑같아요. 색도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짬뽕 국물이 파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왜 안 돼요? 근데 왜? 맛없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짬뽕은 짬뽕답게 빨간색일 때가 훨씬 맛있게 느끼듯이, 근데 그걸 그냥 빨간색으로만 정하는 게 아니라 빨강에서도 1알부터 10알까지 있고, 명도에서도 1부터 10까지, 0부터 10까지 있고, 채도가 있으면 거기서 가장 적절한 빨강을 딱 잡아서 이렇게 쓰세요 하는 게 배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해주는 게 누구야? 컬러리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배색 시험에서 뭐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가 연상되게 해라 그러면은 귀엽고 발랄한 느낌을 요리해라 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무엇으로? 색으로. 아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주 디자이너가, 예를 들어서 앙드레 김 선생님 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옷을 이제 디자인할 때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스태프들이 같이 합니다. 그 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팀에 컬러리스트가 있는 거죠. 앙드레 선생님이 계획을 할 거 아니야. 자, 계획이다, 디자인이다. 이 개념은요, 여러분들 디자인 플러스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카페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강의예요. 그거를 좀 듣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좀 들어주세요. 여하튼 앙대인 선생님이 컨셉을 잡죠. 야, 이번에는 말이야, 봄 여름 시즌에 20대 여성들을 위한 뭐 블라우스를 디자인할 건데 요거에 어떤 건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듣고, 그걸 계획이라 그러죠. 그걸 듣고, 그렇다면 각마다 사람들이 뭐 무대 디자인하는 사람, 뭐 섭외하는 사람들은 그 컨셉에 맞춰 다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컬러리스트도 마찬가지, 요 컨셉에 맞도록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이용해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정하고 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좋아요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앙대림 선생님 보고 거기서 약간씩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컬러리스트의 역할 중에 하나인 배색입니다. 배색은 어떤 조건에 맞는 가장 적절한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주조, 보조, 강조로 제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성에 맞게 색을 제안하는 거죠. 즐거운 느낌이면 색상, 명도, 채도가 즐거워야 되고, 시험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다.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한데,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에 가장 적절한 감성에 맞는 색상, 명도, 채도를 제안해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훈련과 그 다음에 실습을 몇 번 하다 보면 뭐 절대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자, 우리가 이제 컬러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리스트라는 것은 색을 다루는 전문가예요. 그럼 색은 뭐냐? 색은 소통의 수단입니다. 소통을 할 때 우리는 오감으로 하거든요. 그 오감 중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시각이죠. 시각은 두 개의 것을 담당하는데 하나는 형태, 하나는 색이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색에 따라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죠.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요. 하트 모양인데 빨간색으로 하트 모양을 해서 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검은색으로 하트하면 괜히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좋잖아. 이런 식으로 색을 통해서 어떠한 감성에 맞는 색상, 명도, 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에 맞는 색상, 명도, 채도를, 가장 적절한 색상, 명도, 채도를 제안하는 것이 바로 배색이다라는 것입니다. 배색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배려는 뭐다? 나에게 의뢰한 클라이언트나 타겟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나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안 된다.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자의적 해석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나의 자의적인 해석은 제끼고 일단 자료 수집, 분석, 평가라는 것들이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행돼야 된다.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 배색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배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요것만 잘 이해만 해도 거의 반 이상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돼요. 배색은 글을 누가 잘 썼느냐, 색종이를 누가 더 이쁘게 붙였느냐, 이거 평가하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시험 문제가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에 맞는 컬러를 잘 선정하고 선정한 이유를 잘 설명했는가를 보는 아이디어를 보는 시험이에요. 뚱뚱한 사람은 무조건 어둡고 탁한 옷을 입혀서 날씬하게 보여야 된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고도 비만일 때는 더욱더 친근함을 컨셉으로 발랄한 느낌의 색상과 명도, 채도가 주조, 보조, 강조가 어울린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란 말입니다. 선생님처럼 약간 이렇게 좀 통통한 사람들이냐, 약간 어두운 색이 어울리는 거지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색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선행될 것은 많은 자료와, 즉 경험, 많은 그런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시험 전에 많이 찾아보고 읽어보고 또 눈에 익혀보고 또 선생님이랑 열심히 이제 제가 감성 배색 연습하기라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거 보통 20문제를 시험 보기 전까지 최소한 풀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 시간에 맞춰 해보고 이러면 떨어지라고 구술해도 떨어지지 않겠죠. 붙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래서 배색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 배색 어렵지 않습니다. 배색.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배색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그 기본적인 개론적인 이야기를 했죠. 이제 배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들이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뭐 연상과 상징이라든가 뭐 그 온도감, 뭐 중량감 이런 게 다 감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색상, 명도, 채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수차적으로 배워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작업하는지 그리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제 기사만 산업기사는 필요 없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리엔테이션 배색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이 배색 강의와 함께 좀 해주실 게 우리 디자인 플러스라는 강의 있어요. 디자인 플러스 강의 1강, 2강, 3강, 4강, 5강까지 정도 8강까지 있는데 다 들으면 좋지만 보통 4강이나 5강까지만 들어주시면 이 디자인이 뭔지도 좀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배색이라는 것은 디자인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배색은 요리사처럼 색으로 요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 만들어봐. 그럼 짜장면 만들잖아요. 우리는 짜장면이 더욱더 맛있게 느껴지도록 색상, 명도, 채도를 선정하고 어떻게 주조, 보조, 강조를 지정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요리를 하는 그 요리에 맞는 색을 제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건 색으로 더 맛있게, 행복한 느낌은 색으로 더 행복하게, 짬뽕은 더욱더 짬뽕 맛이 들도록 색상, 명도, 채도를 제한하는 거죠. 배색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그거의 컨셉에 맞는, 거기에 감성에 맞는 가장 적절한 시각적인 색상을, 색상, 명도, 채도를 선정하고 그걸 아주 정밀하게 선정을 해서 주조, 보조, 강조를 정해서 이렇게 쓰세요 하고 제안하고 글은 내가 왜 그걸 선정했는지 설명하면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색상을 선정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색조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배색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색이라는 거는 이게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면서 연습이 돼야 되지만 이 배색은 깨닫기만 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열심히 들어주시고 이해하셔서 이 배색 부분에서 점수가 좋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거든요. 그 색채 계획서에 대한 부분도 설명할 건데 배색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 이해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맛, 이 시각적 맛인 연상과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